좋아요, 구독. 자, 오늘 시장에서 이 특징주로 떠올랐던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함께 보시죠. 자, 오늘 거래대금 골든벨을 울렸던 종목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네요.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네카오라고 줄여서 정말 많이 시장에서 이야기가 됐었죠. 오늘은 주인공 네이버입니다. 1분기 실적 발표를 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올해 1, 4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네이버는 이 실적에 기반해서 앞으로는 B2B 기업 간 맞춤형 초대형 규모의 인공지능을 선보일 예정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는 7월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고요. 초대규모 AI 하이퍼클로바 X를 기반으로 국내외 기업용 시장을 선점하겠다라는 포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올 1, 4분기 매출은 2조 2,804억 원, 영업이익은 3,30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6%, 9.5% 늘어난 규모로 시장의 전망치를 웃돌기도 했습니다. 네이버 오늘 5.56% 상승하면서 20만 7천 원 선에 마감이 됐네요. 자, 이렇게 1, 4분기 실적이 좋아서 이 깜짝 실적 발표를 등에 업고 주가가 오른 네이버. 이 네이버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바로 코멘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정답이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학 전문가님, 제자리 멀리뛰기라고 적어주셨고 저 이거 어렸을 때 되게 잘했거든요. 진짜요? 네, 미래 남편 키라 그래서 제자리에서 180cm를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제자리 멀리뛰기. 자,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은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라고 아예 편의 마음을 보여주셨고요. 하나하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학 전문가님, 네. 제자리 멀리뛰기인데 멀리에 좀 방점을 찍으셨어요. 맞나요? 그렇죠. 멀리. 네. 잘 뛰었다는 건가요, 저처럼? 멀리 뛸 거라는 겁니다. 아, 멀리 뛸 거라고? 네, 지금 제자리에서 오. 지금 다시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아하. 네. 그래서 자, 무슨 얘기냐면 네. 네이버 볼게요. 자, 주가가 왜 제자리냐면 제자리부터 봅시다. 네. 제자리는 왜 제자리냐면 주가가 차트 보시면 2020년도 코로나 이전 주가로 내려왔어요. 그렇게 코로나 시대 수혜주로 흥미했죠. 네. 네카로 주가를 들어 올렸던 정말 개선 장군이었죠. 네이버. 네. 제자리 왔습니다. 자, 그럼 실적 볼까요? 되게 막 무슨 일 있지 않았어요. 코로나 때도 그렇고 코로나 이 한참 유행일 때도 크게 좋아지지 않았고 코로나 지금 엔데믹 때도 크게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어요. 영업이익도 그렇고 매출은 좀 많이 늘었지만 영업이익 자체가 좀 줄어들기보다는 좀 완만한 성장주들의 이 특징이잖아요. 매출은 그쵸. 계속 늘어나더라도 영업이익이 계속 좀 유지만 해주면 성장주의 모멘텀을 갖추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 너무 많이 올랐던 그 후폭풍이 아직까지도 이어주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네이버 우리 이지원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네이버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맞아요. 네. 일단은 지금 실적도 네이버는 전년 동기 대비 9% 정도 좋아졌죠. 네. 카카오는 반토막 났습니다. 자, 그럼 카카오가 실적이 나빠서 나쁠 걸까요? 아니요. 카카오는 뭐 했어요? 코로나 때 기업들 다 쪼개놨죠. 상장. 네. 카카오는 실질적으로 주가가 별로 안 빠진 거예요. 다 쪼개놨잖아요. 그죠? 카카오 시작해서 카카오 게임, 카카오 뱅크, 카카오 게임, 카카오 이제 엔터도 상장한다 그러죠. 네이버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이버는 가만히 있었어요. 특히나 이제 이런 것들, 주주 친화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의 상승에 기업의 이 주주 친화 정책은 주가를 올리는 방아쇠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아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거기에 불을 붙여줘. 촉매제 역할, 네,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붙여주는 역할을 해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 최근 3년간 2년 평균 연결 이 이익 현금분의 15%, 30%를 배당을 주겠다. 그리고 자사주도 태워버리겠다, 소각하겠다. 8%, 3%를 향후 3년간 자사주 1%씩 매년 소각해준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사주를 태우면 EPS가 증가하고 PER이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이버는 이번 1분기 실적을 보면서 야, 이게는 정말 제자리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멀리 뛸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보다는 현대차가 나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하이닉스보다는 저는 다시 네이버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이 되시고 좀 대형주를 좀 고집하신다면 네. 저는 자동차, 계속 현대차는 말씀드렸지만
네이버도 여러분들 포트에 좀 계시면 아주 편안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오늘 실적 리뷰를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대형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종목 선정을 더더욱이 잘하셔야 되거든요. 교체 매매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살까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카카오보다는 네이버 손을 한 표 더 들어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이야기도 이어서 들어볼 텐데 아예 대놓고 카카오보다는 네이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두 분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카카오 주주들이 네. 이거 자극적으로 헤드라인 나가면 조금 속상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카카오 주주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어쩔 진짜요? 수 없는 상황일 뿐이지. 현실은 알지만. 고점에 물려 계신 거 알고 계실 거고, 네. 뭐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그러니까 그렇죠, 좀 전에 이목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쪼갰다. 쪼개도 너무 쪼갰다. 너무 쪼갰다. 진짜 비양심적이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카카오라는 기업 자체, 뭐 플랫폼이라는 기업에 대한 프리미엄을 준다 하더라도 너무 쪼갰기 때문에 굉장히 그냥 싫어합니다. 그냥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비양심적으로 쪼갰다 이런 한 생각이 사람의 들고요. 투자자로서. 네, 투자자로서 예. 이제 굉장히 비양심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이 IT 서비스업 기업들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걸 기업들을 보면요. 알파벳이랑 그러니까 구글이죠. 네. 구글이나 이제 뭐 이런 큰 기업들이 자회사들 뭐 인공지능 분야 쪼개 가지고 상장시키고 뭐 결제 부분 쪼개서 상장시키고 그런 경우 없나요? 뭐 포탈 쪼개서 상장시키고 유튜브 쪼개서 상장시키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하나의 그 회사가 그러한 기업들의 모든 가치를 갖다 다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뭐 좋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뭐 워낙 다 쪼개놓은 상태에서 여기도 가치를 평가받아야 되고 저기도 가치를 평가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는 저는 진짜 선방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카카오를 사겠다면 저는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은 네. 그런 입장이고요. 더 이상 왼수가 사도? 지금 그 아시겠지만 카카오하고 다음하고 원래 카카오가 다음을 통해서 이렇게 우회 그렇죠. 상장을 해서 이름을 카카오로 바꿨잖아요. 네. 근데 이 다음을 떼다가 또 분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당하면 안 된다. 주식 팔아서 장사하는 기업에 미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예. 이 뭐 성장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갖다가 기업이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카카오라는 기업은 자금을 충분히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한다는 게 참 아쉽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뭐 카카오는 뭐 그렇다 치고 네. 우리 저희 노란 톡방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지금 안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카카오 보유자분들은 대안을 갖다 제시를 해드릴게요. 아, 그렇죠. 어떻게 예. 해야 되나 대안을 제시해 드릴 거고요. 네이버가 가면 카카오가 안 가진 않겠죠. 오늘 카카오도 한 1% 오르긴 그럼요, 했어요. 같이 갔어요. 네. 친구 따라 이제 강남 간다고 네이버 올라가면 카카오가 네이버만큼은 못 오를 수 있겠지만 따라 움직입니다. 네. 그런데 일단 네이버 이야기니까 네. 우리 이 이쁜 네이버를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예. 네이버는 지금 AI 사업하죠. 근데 해외에서 요번에 그 포시마크 인수했다가 주가가 확 빠졌었어요. 맞아요. 그랬는데 그때 제가 방송에서 이거는 기회다. 매수 기회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저점을 형성하면서 지금 바닥을 만들어 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번에 아까 그 자사주 소각 이야기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아쉬워요. 왜요? 8% 자사주 보유하고 있는 거 뭐 3년에 걸쳐서 1%씩 왜 그러나 그냥 내일 당장 소각 다 해주면 네.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어찌됐든 이제 네이버는 이런 해외 쪽으로의 그런 진출 그리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수익성이 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꽤나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런 안에서 좀 갇혀 있는 그런 뭐 사업을 영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더 확장성이 저는 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제 웹툰이라든지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가장 큰 부분이 저는 카카오에서는 우리 많이 쓰는 카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메신저. 해외에서의
그 메신저의 확장성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내수 라인- 시장에 집중되어 있죠. 그렇죠. 네. 이제 라인이라는 이거 우리나라에선 별로 안 써요. 외국에서 그렇게 씁니다. 근데 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네. 일본은 라인이 다 잡고 있다.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봐도 될 정도로 메신저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하고 있는 사업들 보면 이커머스 사업이라든지 우리나라 가장 1위 이커머스 사업 업체가 네이버예요. 그러니까 이제 쿠팡이 2등 업체로 지금 치고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제 생각에는 뭐 향후 한 3년, 4년 안에 좀 굉장히 큰 변동이 있을 겁니다. 11번가라든지 이제 굉장히 많은 이커머스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좀 재편되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선두에는 네이버가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어찌되었던 가지고 있는 이 자회사들을 쪼개기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온전하게 이 네이버라는 기업의 가치를 갖다가 우리가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시면서 보면요. 네.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 이렇게 쭉 하락하던 이 하락 트렌드가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이제 1월 달 좋았다가 조정을 쭉 받고 있었는데 지금 갭 구간에서의 딱 지지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상승으로 방향을 딱 전환을 해줬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는 조정이 나오면 산다? 매수 관점이다. 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네이버 그냥 지금부터 쭉 가져가면 된다 생각합니다. 기술주들은요, 특히 우리나라 기술주들, 뭐 해외 기술주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금리 인하 시점, 금리 동결 시점, 시장이 돈 푸는 시점에 기술주들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자금이 이쪽으로 많이 몰리잖아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연준 금리 인상 끝났습니다,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동결 아니면 인하가 이제 앞으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를 시장이 반영을 하는 시점이 올 거예요. 저는 그게 지금부터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하고요. 금요일 날 미증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도 역시나 그런 영향이 있었다. 그래서 테크 기업들 굉장히 좋게 움직였는데 그런 부분들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조정 나올 시에 기분 좋게 나는 싸게 산다 생각해서 제발 양봉 나올 때 사지 마시고 음봉으로 밀리면 푼알로 좀 모아가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카카오보다는 네이버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문가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으로 열려 있다는 점. 그것과는 별개로요. 이 두 분이 네이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대체 이 대형주 안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고민을 하고 있다면 왜 네이버인지, 이 네이버가 온전히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렇게 종목에 대한 공부가 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는지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삼양사입니다. 앞서서도 전문가님께서 살짝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장 초반에 이 설탕 혹은 올리브유 같은 식자재와 관련된 종목들이 눈에 띄게 움직임이 있었죠. 그중에 하나였습니다. 자세한 이유를 살펴보면 전날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지난달 설탕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17.6% 상승한 149.4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주요 설탕 생산국의 생산이 상당히 차질을 빚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전례 없는 폭우 등 기상 이후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인 식량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자극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양사 오늘 장 후반에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외에도 CJ제일제당, 대한제당, 경인양행, 보락 등 관련된 종목들도 급등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중에서 상한가로 마감이 된 삼양사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두 분 이번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칠판을 들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살펴보면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스프레드 마진이라고 큰 화살표를 그어주셨고요. 우리 음악 전문가님은 엘니뇨 대장주의 끼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지난 주말에서도 뉴스에서 계속 엘니뇨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음악 전문가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면 근데 끼가 있다고요? 상한가가 일단 끼죠. 네. 종목 자체만 봤을 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시장 보시는 참여자들은 아시겠지만 네. 삼양사가 이제 장초반에 빠르게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네. 설탕주들 상한가 좀 들어간. 설탕주가 갑자기 오늘 폭등한 건 아니거든요. 네.
4월, 5월 계속 올라오다가 오늘 갑자기 이제 이슈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왜 이슈가 됐을까요? 이 시장 참여들 그렇죠. 뭐 흑해와 관련해서도 뭐 종목들 따라오는 종목들 있잖아요. 네. 비료 사료주들, 한일 사료 쫓아오고 뭐 예전에 뭐 카나리아 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이 계속 우후죽순격으로 막 치고 올라가는. 뭐 때문에 올라가는 거야? 막 이유를 찾아야죠. 그냥 서로 막 눈치를 보는 너 나도 가도 되는 거야? 이러면서 막 테마가 좀 어수선하게 막 움직이는 모습 보셨을 거예요. 자, 이게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우크라이나 흑해와 관련해서 테마는 움직이겠지만 정치, 군사, 외교적으로 움직이는 테마는 길게는 가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크게 전쟁 발발 당시에 움직였었던 테마이기 때문에 뭐 미래생명자원과 보면서 말씀 좀 드렸죠. 아마 여름에 이제 엘니뇨 관련해서 테마가 움직인다면 저는 그거는 일단 좀 보시되 흑해와 관련해서 움직이면 따라가지 마시라 말씀 좀 드렸죠. 저는 오늘 설탕주들을 보면 우후죽순 뭐야 특징주들 뭐 기사 나온 거 보면 다 뭐 흑해 얘기 적어놓고 기자가 잘 몰라서 그렇게 쓴 거고요. 자, 이 설탕 가격이 급등을 좀 많이 했었던 이유 일단은 이 설탕 1위 흑해와 우크라이나는 설탕과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네. 브라질이 전 세계 이 설탕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인데 2월, 3월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네. 유럽은 가뭄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시아도 지금 중국도 그렇고 작황이 그리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움직이는 거죠. 뭐 진짜 안 돌아서 안 움직이나 이제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주가도 안 좋을 것 같으면 먼저 빠지는 것처럼 그렇죠. 국제 곡물 가격, 설탕 가격도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막 먼저 오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유엔 세계 기상기구가 있습니다. WMO, WHO 말고 WMO가 있는데 여기서 데이터를 좀 내놨는데 올해 엘니뇨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7월 말에 한 60%. 네, 그리고 9월 달까지 80% 정도 올해 엘니뇨가 발생할 거라고 합니다. 네. 자, 한 3년 만에 엘니뇨가 찾아오는데 이게 한번 발생을 하면 보통 한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지속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또 막 난리 나는 거죠. 막 비 엄청 오고, 더워지는 거죠. 비 오고 네. 우리나라 뭐 거의 열대우림 기후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설탕 가격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러면 다른 곡물들도 같이 테마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 알아두실 점은 뭐 그렇다고 삼양사가 실적이 좋아질 건 아닙니다. 근데 일단 이러한 것들이 테마가 될 가능성. 그래서 이 종목이 갑자기 막 빵빵빵빵빵 튀고 올라가는 거는 이제 M&A 관련해서 이제 그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테마가 한번 움직였다가 또 싹 누워요. 한번 움직였다 마치 이제 이 대물 잡기거든요. 네. 이 큰 물고기가 잡힐 때 찌가 한번 쑥 올랐다가 쑥 들어가고 쑥 올랐다 쑥 들어가고 그러다가 이제 입질이 강하게 올 때 확 채는 건데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끼거든요. 한번 양봉이 크게 한번 쑥 쓰죠. 분명히 또 다시 들어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장주의 끼. 저는 이 종목을 보면서 엘니뇨 테마가 형성되는지 저는 아마 올 여름 계속 이 종목을 관찰하면서 곡물주들 관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삼양사 내일 따라 붙읍시다. 아니면 당분간 봅시다. 이러한 개념보다는 노란톡방에 오시면 저랑 같이 엘니뇨 테마를 미리 선점해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기 전에 포트에 담아놓고 주가 움직임을 관찰했다가 탁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번 엘니뇨 관련주들 뭐 방송에 제가 최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여러분들 잘 담아 봅시다. 지금 당장 담자는 얘기가 아니라 네. 관심 종목에서 딱 세팅을 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안 올지도 모르죠. 그쵸. 제가 만든 시세 아니니까요. 지금은 잠깐 입질만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삼양사가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대장주가 될 수 있는 끼도 보여줬고 뭐 끼는 다른 종목들도 뭐 미래생명자원도 그렇고 막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저랑 같이 올해 한 5월달, 6월달은 대여를 한번 낚는 관점에서 한번 관찰을 잘 해보시면 아마 7, 8월 진짜 엘니뇨가 왔을 때 네. 여러분들 계좌는 굉장히 큰 다른 사람들이 매수를 못하게끔 올라가 있는 주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엘니뇨 현상 자체는 마음이 아프지만 이런 테마 같은 경우 그 안에서 끼를 가지고 있는 종목 오늘 내 눈에 포착이 됐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이러한 종목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다고 끼를 보여주셨으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스프레드 마진이라고 적어주셨어요. 네. 어떤 관점입니까? 제가 이거 한 2년 전부터 좀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인플레이션 이야기 나오면서 곡물 가격이 막 급등하고 네네. 그리고 사료주가 이제 오르고. 예, 그리고 이제 이제 2021년도 초에 이제 전쟁 터지면서 네. 뭐 곡물 가격 뭐 순간 급등하고 막 네. 그랬었거든요. 그때 이제 보시면 이 식음료 관련 기업들이 상품 가격을 굉장히 많이 인상을 했어요. 와, 이거 원가가 너무 비싸서 우리 못 버티겠어요 네. 하면서 상품 가격 올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곡물 가격들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요. 지금 설탕은 뭐 1월 대비해서 한 27% 정도 급등을 한 게 맞아요. 네, 많이 올랐대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뭐 밀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별로 뭐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때 이제 많이 올랐던 거에 대비해서 다시 네. 거의 원위치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올해 뭐 작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이제 원재료, 원자재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가격이 이렇게 비쌌는데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갖다가 비싸게 가격을 올렸어요. 그랬는데 이게 원자재 가격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럼 상품을 다시 가격을 내릴까요? 그건 안 하더라고요. 절대 안 하죠. 기업들이 절대로 안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진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 100원 받던 거 100원 받고 우리가 50원이 남았다면 아이고 장사하기 힘들어. 그래서 200원으로 올릴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 원자재 가격이 괜찮아졌는데? 100원이 들어갔던 게 다시 50원은 떨어진 거야. 150원이 남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삼양사가 이제 하고 있는 그 제품들 뭐 있냐면 설탕, 물엿, 밀가루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맛있겠다. 요거 관련해서 매출이 많이 올랐어요. 네. 올랐는데 아마 오늘 이렇게 이제 상한가까지 좀 급등했던 영향은 뭐 설탕 이슈가 좀 있지 않았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한제당이 네. 시작하자마자 한 9시 30분에 벌써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오. 그래서 오늘 뭐 사료 관련주들, 뭐 곡물 관련주들, 뭐 기존에 이 전쟁 터져가지고 막 움직였던 식량난 관련주들이 다 같이 움직이긴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설탕 관련된 뉴스가 주말간 좀 몇 번이나 나왔었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부각이 돼서 먼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식음료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좀 괜찮았어요. 움직였어요. 네. 그래서 보면 최근에 이제 이 식음료 관련주들 특히나 뭐 사료나 설탕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들어서 이제 시장 조정 나오면서 좀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우리 오리온이라든지 이렇게 그 전통적인 식음료 식음료, 관련주들 보잖아요. 차트 한번 보실까요? 네, 궁금하네요. 오리온. 자, 이 초코파이는 보시는 것처럼 올해 작년부터 이미 바닥을 치고 계속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 초코파이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재료값은 떨어졌다. 떨어졌고. 그러면 당연히 장부에 찍히는 숫자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가격이 올랐으면 매출이 똑같은 수량의 물량을 팔아도 매출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영업이익이 당연히 커질 거니까 이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빠꾸미들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다. 이걸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거예요. 네.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그러면 곡물 가격 이런 부분들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할 거고 식자재 관련주들이 나중에 분명히 이게 원위치 되는 시점에서 스프레드 마진 이야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그러네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 오리온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고 CJ제일제당 설탕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보면 이게 이 무거운 종목이 또 한 4%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요 사료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 것도 거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료는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가 없어요. 네. 정부에서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단점이다. 지금은 테마적으로 움직인다. 사료는 이렇게 보시되 네. 다만 식음료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찾아보시고요.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바닥을 만들고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꽤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삼양사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밀가루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스프레드 마진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급등을 해가지고 시가총액이 얼마냐? 5,500억이거든요. 그런데 실적을 보면요, 이 기업이 작년 그리고 그 전년도까지
매년 꾸준히 내는 실적이 800억, 1000억, 800억, 800억 이렇게 내왔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당연히 그 단위가 확 뛸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네.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 종목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조정 나오면 한번 공략해볼 만하다. 그래서 식음료 관련주와 함께 이런 섹터들 한번 같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